브라이언 우르테가 대 볼카노프스키는 둘 다 UFC에서 싸우면서 많은 발전과 또 경기 스타일의 변화를 보인 선수입니다. 우르테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테이크다운을 할 줄 모르는 주짓수 파이터로 상대가 먼저 테이크다운을 해야 카운터로 길로틴을 걸거나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크게 잃어서 백을 우르테가한테 줄 때만 서브미션을 성공하는 선수였습니다. 우르테가가 뭐 복싱 실력이 그다지 특출나지도 않았지만 대신 어마어마한 맷집으로 혈전 후에 경기를 이기곤 했습니다. 우르테가는 아직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르테가 과거의 우르테가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가장 최근에 본 업그레이드된 모습은 바로 코리안 좀비와의 경기였습니다. 코리안 좀비 같은 경우는 상대 바로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상대가 먼저 공격을 던지면 그 공격이 뭐 잽이든지 라이트든지 본인의 강한 훅으로 카운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 앞에 서서 기다리는 카운터 펀처에게 매우 까다로운 상대는 코리안 좀비가 무슨 공격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게 다양한 공격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르테가가 정확히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모습과는 훨씬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리안 좀비가 가만히 서서 우르테가의 공격을 카운터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절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꾸준히 레그킥과 사이드킥, 오블리킥을 차서 균형이 앞으로 쏠려있는 코리안 좀비의 앞다리를 괴롭혔고 또 공격을 할 때도 여러 속임 동작을 던지면서 계속 다리를 건드리고 테이크다운 페이크를 주고 레벨 체인지를 페이크하면서 어떤 공격이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해서 코리안 좀비의 카운터 복싱을 상쇄했습니다. 이게 전 정말 과거의 우르테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르테가는 그냥 걸어 들어가서 상대랑 난타전을 펼치는데 코리안 좀비랑 난타전을 펼쳤으면 우르테가는 분명 졌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비 대 우르테가 경기 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거의 다 좀비의 승을 점쳤죠. 근데 우르테가의 변화된 모습으로 코리안 좀비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우르테가 같은 경우는 스탠스 스위치를 통해서 본인 공격의 각도를 바꾸기도 했고 또 코리안 좀비의 공격에 맞추어서 본인 스탠스를 바꾸기도 했는데 전 지금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르테가는 좀비랑 반대 스탠스로 서 있어서 좀비의 잽이나 리드 훅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반대 스탠스에 서 있으면 가까이 갈 때 서로의 앞손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잘 먹히지 않는데 우르테가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꿉니다. 이제 같은 스탠스니까 앞손 공격이 더 잘 먹힙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앞손끼리. 그러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코리안 좀비가 앞손으로 리핑 훅을 던지면서 달려들고 우르테가의 스피닝 엘보우로 걸어 들어갑니다. 우르테가는 정말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어서 상대 공격을 이끌어내는, 상대를 잘 읽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우르테가는 이전에도 상대의 약점을 잘 읽고 또 기회가 나왔을 때 그 기회를 귀신같이 잘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클레이 구이다와의 경기에서 클레이 구이다가 계속 머리 움직임으로 근거리에서 우르테가의 카운터와 후속타를 피하니까 우르테가가 클레이 구이다를 케이지에 몬 다음에 이제 케이지에 몰린 구이다가 머리를 숙이면서 빠져나갈 걸 알기 때문에 프레이밍을 한 다음에 바로 니킥으로 머리를 숙이는 구이다를 피니시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잘 읽고 또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 기회를 잘 잡는 우르테가가 볼카노프스키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머리를 숙이는 볼카노프스키를 어퍼컷으로 잘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뭐 곧 설명하겠지만 원거리에서는 정말 많은 움직임과 동작들을 보이면서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만 막상 본인이 먼저 공격을 할 때는 주로 그냥 머리 숙이고 더블 잽이나 트리플 잽을 던지면서 거리를 좁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할로웨이가 2차전 때 정말 잘해 이 펀치러쉬를 치는 볼카노프스키를 어퍼컷으로 잡기도 했거든요. 물론 뭐 볼카노프스키가 페인트를 정말 잘 활용해서 언제 들어올지 타이밍을 잘 잡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르테가 정도의 좋은 눈과 또 기회를 잘 잡는 선수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르테가가 볼카노프스키 상대로 킥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르테가가 이번 경기에서 사우스포로 쓰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볼카노프스키는 원거리에서 머리를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스텝을 좌우로 밟기도 하지만 머리도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그런 상대한테 헤드킥을 몇 차례 차주면 바로 그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스파링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데 상대가 저한테 헤드킥을 차면 뭔가 머리를 움직이기 애매해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저한테 막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그 야구방망이가 제 머리에 날아오는데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기 좀 애매하죠.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헤드킥이나 바디킥을 차면 볼카노프스키의 좌우 스텝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스텝과 많은 움직임 또 머리 움직임이 볼카노프스키 게임 플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의 움직임과 속임 동작을 정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반대 스탠스에 서서 킥을 많이 차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르테가에서 사우스포로 쓴 다음에 이 뒷다리로 파워킥, 바디킥, 헤드킥 많이 차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는 그냥 볼카라고 할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볼카는 짧고 키가 작지만 긴 선수처럼 싸웁니다. 원거리에서 볼카는 끊임없이 레그킥을 던지고 또 속임 동작을 던지고 상대의 손을 본인 손으로 잡아서 내리고 상대 손을 잡아
잡아서 체킹한 다음에 본인 레그킥을 셋업하기도 합니다. 뭔가 약간 아데사냐랑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전형적인 짧고 강력한 선수처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길고 본인의 길이를 잘 활용하는 선수처럼 싸우는 게 신기합니다. 일단 볼카노브스키의 공격 타이밍을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이고 페인트를 던지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 볼카는 상대의 복싱을 정말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싱 컴비네이션을 던지려면 주로 앞다리에 무게를 실어야죠. 잽을 던질 때도 한 발짝 나가면서 잽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프킥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면 잽을 치면서 들어오는 상대를 잘 잡을 수 있는데, 상대가 볼카노브스키보다 기니까 주로 잽 싸움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잽을 치면서 들어오는 상대의 앞다리를 볼카노브스키가 잘 공격을 해서 상대의 잽 싸움을 많이 차단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할로웨이 대 볼카노브스키 1차전 때 많이 그랬었죠. 잽을 계속 치면서 들어오는 할로웨이 앞다리를 계속 두들겨 줌으로써 할로웨이의 그 펀치러시, 그 컴비네이션, 어마어마한 컴비네이션을 시작부터 끊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카노브스키가 잘하는 게 분명한데, 근데 제 생각에 이번 오르테가와의 경기에서 가장 빛을 발할 볼카의 기술은 이런 식의 원거리 싸움보다는 컴비네이션 인파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분명 잘 싸우지만 코리안 좀비랑 싸우는 걸 보면 볼 수 있죠. 근거리 혹은 중거리에서 페이스가 정말 빠른 복싱 싸움은 상대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르테가는 좀비랑 싸울 때처럼 본인이 원하는 느린 페이스로 원거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셋업도 하고 킥도 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싸움은 잘하지만, 상대가 본인 얼굴 바로 앞에 서서 많은 펀치 컴비네이션을 던지고 볼륨이 높고 페이스가 빠른 싸움을 하면 오르테가가 약간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르테가 대 할로웨이 경기 보시면 그렇죠. 물론 그때 오르테가하고 지금 오르테가는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도 근데 장점과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원거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느릿느릿한 페이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셋업이나 속임 동작을 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이지만, 상대가 본인 얼굴 바로 앞에서 막 페이스가 빠른 복싱 싸움을 하면 오르테가도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카노브스키가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볼카노브스키 할로웨이 2차전 그 두 번의 경기를 보면서 그 두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렇지, 볼카노브스키는 할로웨이랑 싸우기 전에, 할로웨이하고 조제알도랑 싸우기 전에 경기를 보시면 원래는 상대를 케이지에 몬 다음에 근거리에서 짧고 간결한 훅으로 상대를 잠식시키는 선수였습니다. 상대를 케이지에 몬 다음에 클린치를 활용하고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활용하고 강한 압박과 볼륨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볼카노브스키가 오르테가와의 경기에서 근거리를 파고들 수 있다면 케이지에 몰면 더 좋겠죠. 볼카의 특유의 빠르고 간결한 훅, 빠른 펀치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오르테가가 정신없게 하고 그 빠른 페이스로 오르테가를 압도할 수도 있다 생각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물론 오르테가 그라운드 조심해야겠죠. 오르테가가 주짓수 정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전 오르테가 대 컵 스완슨 전에서 그 길로틴을 매달린 상태에서 한 번 손을 놓고 더 좋은 그립을 잡는 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볼카는 조심해야겠죠. 그라운드로 가는 걸 조심해야겠지만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라운드로 가면 무조건 진다는 아니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볼카노브스키가 만약 오르테가를 케이지에 몰 수 있고 케이지에서 만약 테이크다운을 가져간 다음에 그 그라운드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그 간결한 펀치로 파운딩을 계속 치면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주짓수가 좋아도 누가 제 얼굴을 계속 두들겨 패고 있는데 제가 손으로 막 서브미션을 잡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제 손을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누가 제 얼굴을 때리고 있으면 얼굴을 계속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볼카노브스키가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오고, 또 케이지에서 이 케이지 레슬링 본인이 잘하는 걸 활용하고, 또 그라운드에서 이 짧고 더 빠른 파운딩을 많이 친다면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또 특히 오르테가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면 또 경기 후반에 접어들수록 두 선수 땀이 많이 나니까 몸이 미끄럽죠. 그럼 또 오르테가가 서브미션을 잡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얼굴에 펀치를 맞고 있어서 손을 막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없고 땀도 많이 나 있고 지치기까지 하고, 그러면 볼카노브스키가 그라운드에서도 승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라운드 오르테가가 훨씬 더 잘하고 더 조심해야겠지만 무조건 진다, 그라운드로 가면 끝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분석할 게 정말 많고 이거보다 말하고 싶은 게 더 많긴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또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과서 라디오 그 질문도 이미 받아서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더 나면 빨리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퍼뷰 이벤트 정말 재밌는 경기 많죠. 분석할 것도 정말 많고 재밌는 경기 많아서 정말 기대되기도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